시작합시다. 그 뭐지? 오늘 할 게 그겁니다. 먼저 17 저번에 했던 거 있죠. 거기서 한 문제 안 푼 거 있죠. 그거 어려움. 그렇죠? 그거를 했습니다. 그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원래는 미분 가능성을 하려고 하였으나 뭐지? 그걸 뭐 언제 하든 그건 상관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너네가 보면 급수를 겁나 잘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급수를 하겠습니다. 급수. 그래서 급수에 대한 거를 작년 모의고사를 긁어 모았어요. 긁어 모아서 이게 프린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앞대가리 좀 쉬운 거, 좀 쉽다기보다 3점짜리 있죠. 그래서 그거 오늘 수업 시간에 할 거고요. 그 뒤쪽에 준킬러 심화 및 준킬러 뛰어넘기 그거를 숙제로 낼 겁니다. 걔를 숙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숙제로 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이걸 좀 풀어보면 좀 연습도 되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좀 할 거니까 프린트를 지금 나눠줄게. 우선 먼저 이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달은 아마 우리가 못 끝냈던 그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수로 해야 되는 개념들 플러스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미분 가능성이라든가 뭐 다른 거 이제 뭐 대칭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좀 하면서 너네가 좀 약간 약해 보이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형태들을 모의고사 기출로 정리해서 그걸 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문제 플러스 심화 문제까지 같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그렇게 할까 하다가 여기 앞에 지금 개념 있고 옆에 3점짜리 문제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28, 29번 하고 30번 하고 분리해서 딱 다 만들어 줄까 하다가 우리가 30번을 하면 이게 불쾌할 거 아니야. 그래서 30번 빼고 29번까지 있죠. 거기까지만이라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연습을 좀 해보자. 그리고 작년 거를 다 모으긴 하거든요. 작년 걸 다 모을 건데 작년 거 사설 모의고사 있잖아. 사설 플러스 교육청 이랑 뭐 이것저것 다 모을 거긴 한데 보통 그래서 작년 거 위주로 갈 건데 근데 뭐냐 너무 약간 좀 힘들다거나 그런 거 빼고 그래도 29번에 있는 걸 웬만큼 다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웬만큼 준비가 될 수 있게 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약간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약해 보이는 부분들을 가지고 볼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실력 파악도 좀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테스트나 그런 것도 종종 보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좀 너네가 약해 보이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보면 되고 아마 급수를 했으니까 미분 가능성을 뭐 다음 주쯤 해가지고 끝내면 되니까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극한도 사실 좀 약하긴 하더라고. 보면 식 같은 거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작년 거 싹 다 모아가지고 좀 약간 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간 이번 달은 약점 체크 및 남은 그런 개념들 이제 그걸 가지고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번 달에 하는 게 약간 좀 쓸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몇 번이냐? 다른 건 아마 연습해봤을 거라 생각하고요. 안 했을래나? 안 했으면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생각하고 다른 질문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19번을 피시면 됩니다. 19번. 지난번 프린트 19번. 8페이지 19번입니다. 8페이지 19번. 요거는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서 아마 그래서 곡선의 길이 혹은 점의 이동 거리 다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속력의 속도 이게 조금 좀 실용적인 느낌일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아마 문제를 풀 때 그냥 속력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쫄지 마시고 요거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9번. 그래서 곡선의 길이는 양함수 형태예요. 양함수, 일반적인 양함수. 그래서 y는 fx의 형태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점의 이동거리는 x equal ft, 그 다음에 y equal gt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안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것만 다 맞추시면 되니까 자,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가 곡선 y는 x제곱 와. 그 다음에 직선 y는 t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LNT. 마이너스 8분의 LNT. 아 그리고 여기도 약간 내기를 걸까 합니다. 여기도 약간 내기를 걸까 하는데 그 6월달 평가원 아니면 5월달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미적분 8개 중에서 너의 목표가 몇 개니? 미적분. 만약에 모의고사 본다. 6월달 걸 본다. 그럼 목표가 몇 개일까요? 6개? 알겠습니다. 너도 6개? 7개? 6개에서 보통 7개 정도 되나요? 지금 당장의 목표가? 그러겠죠? 너는 몇 개? 저는 6개? 알겠습니다. 8개 중, 그죠? 8개 중 6개를 맞춘다 라고 하는 순간 나한테 네나 두 글자만 보내면 제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죠? 6개는 가능하지 않을까 뭔가?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죠? 6개 할 것 같아 뭔가 느낌이. 그래서 오늘 뭐도 할 거냐면 오늘 그 여기 급수하면서 이투스 모의고사 있죠? 그 4월달 거 아마 너네 둘은 없을 것 같긴 하고 없죠? 그죠? 다 없죠. 그래서 문제를 적어주든가 미적분을 프린트 해주든가 할게요. 그래서 프린트 해주는 게 좀 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해줄 테니까 거기 나온 급수 문제가 2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상담을 했을 때 그걸 맞춘 친구가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제발 급수를 더 이상 틀리지 말자. 약간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고 다음 시간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좀 봐서 너네가 약해 보이는 부분을 그러니까 약점 체크를 2번 하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이거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중점이래. 그러니까 교점의 중점이 교점의 중점 요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일 때 시각 t는 1에서 t는 2까지 움직인 거리입니다. 움직인 거리. 그래서 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지. 기본적으로 교점을 찾는데 교점은 당연히 두 개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x제곱 이퀄 t제곱 x 빼기 8분의 ln t다라고 쓰시면 되거든요. 이거지. 그럼 설마 얘를 인수분해 하려고 한 친구는 없었겠죠? 그치? 그러면 이제 수학을 좀 연구하셔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이거잖아. 마이너스라고 쓰고 플러스 이퀄 0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두근이 나올 수밖에 없어. 두근. 그럼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럼 내가 밀고 있는 공식 있잖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근계수를 쓰라고요. 근계수를 쓰면 아무 생각 없어. 그냥 t제곱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알파 베타는 8분의 lnt가 된다라고 쓸 수 있다. 그거밖에 더 있겠니?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럼 교점의 중점을 가지고 교점의 중점을 표현해야 되니까 그걸 m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럼 나 뭐 별로 그리기 귀찮거든요. 뭐 대충 이렇게 있겠지.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가 알파라고 쓰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그럼 중점이니까 뭐 얘가 중점이 이렇게 얘가 중점일 거예요. 그럼 이제 중점을 쓰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여긴 얘는 2분의 쓰고 알파 플러스 뭐라고 쓰시면 돼요? 베타라고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당연히 이쪽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당연한 거고 이렇게. 그럼 여기는 y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y 값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은 어차피 여기다 대입하나 저기다 대입하나 뭐하다는 걸 가지고 갔기 때문에 같다라는 걸 가지고 갔기 때문에 선택지는 두 가지일 거예요.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여기다 집어넣는 게 그래도 좀 약간 편해 보일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좀 짜증나 보일까? 그렇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뭔가 ln이 들어있으니까 좀 기분이 나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잘못된 걸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집어넣는 게 편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여기다 집어넣고 싶어지거든요. 그럼 그냥 얘는 알파, 알파 제곱이라고 하면 끝이니까 얘도 베타, 베타 제곱이라고 끝이니까 이렇게 가면 끝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이 왜냐면 이거잖아. 보일 때 엄청나게 썼던 게 근계수에서 그러니까 이거죠. A의 n승 플러스 B의 n승과 그러니까 A 플러스 B와 A 곱하기 B가 있고 그러니까 이 세 개를 가지고 뚱딱뚱딱 하면 각각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두 개 알고 하나 모를 때 그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t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2분의 t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를 제곱한 데서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니까 t 4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쪽은 마이너스 2배 곱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2배 곱이니까 마이너스 뭐냐면 이쪽은 4분의 lnt다라고 4분의 lnt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쓰시면 될 거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가지고 이거 제곱 마이너스 2배 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여기다 2분의 1을 곱할 거기 때문에 2분의 1 되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거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걸 그냥 2분의 1배만 하면 끝나요. 2분의 1배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절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t 4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8분의 ln t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표현을 했단 말이야. 표현했고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ft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가지고 gt라고 보시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돼요? 그렇잖아. 그냥 그게 끝인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서 1부터 2까지 움직이는 거리니까 되게 그냥 단순하게 인테그랄 쓰고 1부터 2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일단 속력이라는 건 무슨 틀을 씌워요? 루트를 씌운 다음에 각각을 미분한 거를 제곱하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그럼 얘를 각각 지금 미분한다고 보면 이거 미분하면 t니까 얘는 t제곱일 거고요. 자, 얘를 미분하면 이쪽은 2t 3승 그다음 마이너스 8t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플러스 4t 6승 그다음 이쪽은 마이너스 2배 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그냥 2분의 t제곱 돼요? 2배 곱이니까 2개 곱해서 2배 하니까 이제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거 제곱하니까 플러스 64t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리고 dt라고 쓰시면 맞거든? 자 여기서 또 이게 뭔가 좀 이렇게 팁을 또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야 이걸 접근할 때 굉장히 복잡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굉장히 복잡하다. 그죠? 자 근데 어차피 나오는 건 인테그랄이고 첫 번째 뭐냐 이쪽은 루트인데 여기 두 번째 이렇게 딱 되는 거 어차피 두 가지라고 했거든요. 무슨 제곱식이 나오거나 완전 제곱식이 나오거나 혹은 뭐가 나온다? 1차식이 나오는 경우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것보다 완전 제곱식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식 아니면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렵게 안 나온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컴플리케이티드해 보여. 그럼 근데 얘를 봤더니 이쪽이 뭘로만 바뀌어요? 얘랑만 지금 그게 상관이 있는 거잖아. 그럼 얘만 플러스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쪽은 그냥 2t 3승이라고 쓰고요. 플러스 8t분의 1이라고 쓰고 여기에 이쪽은 무슨 제곱? 완전 제곱 쓰고 루트 씌우면 돼요. 그렇잖아. 그냥 이렇게 완전 제곱이니까 그냥 되게 뭐라 그럴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 이제 절대값을 씌우면 되는데 이거를 절대값 씌우는 건데 루트를 사라뜨리고 근데 어차피 이게 1부터 2까지는 무조건 양수일 거 아니야. 무조건 양수니까 그냥 뭐냐면 인테그랄 쓰고 1부터 2까지가 되고 2t 3승 플러스 8t분의 1이 되고요. 여기 그냥 dt라고 쓰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돼요? 이게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리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 지금 평가원이잖아. 이거 수능이잖아요. 이게 수능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엄청 이게 있어 보이진 않단 말이야. 근데 생각보다 얘가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여기 어려움 나온 건 정답률을 가지고 어려움 쉬운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걸 생각보다 많이 틀렸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고1 수학이 들어간 그런 내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화두가 고1 수학이니까 그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약간 발현이 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얘야 뭐 그냥 2분의 t 4제곱이 되고 이쪽은 플러스 8분의 1 쓰고 ln t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쓰고 1부터 2까지니까 얘만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거 혹시 질문할 만한 게 있니? 생각보다 자세하게 하기는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안 풀면 안 풀었지 이게 뭐라 그럴까 딱히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을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니까 뭐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오면 대부분 거의 맞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률이 그렇게 낮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드린 프린트 있죠. 급수. 그래서 아마 약점 체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작년에 나왔던 거나 그런 거 이제 그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를 모아서 이제 약간 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난 좀 잘한다 싶으면 그 뒤쪽에 있는 거 풀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은근히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급수로 갑시다. 급수.
오늘 시간 남으면 그러니까 약간 또 다른 거 이제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좀 보고 좀 풀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그래서 원래 계획은 딱 뒤에 문제 한 10개, 12개 정도로 좀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테스트를 볼까 하다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그냥 숙제로 하고 안 되는 거 위주로 제가 좀 풀어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보고 차라리 다른 거 그냥 모의고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급수인데 그러니까 제발 얘를 한 번에 구하려고 제발 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급수. 그러니까 시그마 쓰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가 되고 an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로는 절대로 그냥 못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에는 리미트 쓰고요.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이쪽은 sn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 그 sn을 구한다고 했을 때 얘도 이렇게 가는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됩니다. 돼요? 이거야. 제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부분합이래. 부분합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sn을 부분합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부분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미트를 씌우는 거니까 결국 급수라는 건 이거야. 부분합의 극한이다.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제발 먼저 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퍼스트죠, 그죠? sn을 구하는 얘를 구하는 게 먼저. 이거를 먼저 구한 다음에 두 번째가 이쪽은 리미트를 씌운다죠. 리미트를 씌운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니까 제발 이거를 먼저 구해 주시는 게 맞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발.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얘를 한꺼번에 뭔가를 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오는 테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급수의 수렴 조건이다. 수렴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잘 나오는 포인트가 이거죠. 시그마 쓰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이쪽에 수렴한다라고 하면 수렴한다라고 하면 그럼 이쪽에 나오는 건 얘는 뭐냐면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an은 반드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는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고 점점점 가서 이렇게 뭐 n번째 항이 있고 또 점점점 가서 무한대 번째가 있고 무한대 플러스 1번째가 있고 무한대 플러스 2번째가 있고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뭔가 앞에서 뭔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자 어떤 식이냐면 뭐 n번째 항까지 합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쭉 나올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수렴한다는 건 더 이상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수렴을 계속 더해 나간다고 쳤을 때 그럼 더 이상의 값의 변화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냐면 일반항 자체가 더 이상의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까지 더한 게 뭔가 있을 거예요. 뭔가 있을 건데 더 이상의 변화가 없어야 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항은 0으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만족하는데 얘는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되는 게 존재한다는 게 있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시그마 쓰고 이쪽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냥 외워두시고요. 그러니까 딱 그거죠. 그냥 그 다음 중 뭐 수렴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고 그런 거 나올 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n의 p승분의 1이었을 때 얘가 만약에 p가 1보다 크면 이쪽은 반드시 무슨 영화냐면 수렴합니다. 반드시 수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무 장황하고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은 얘가 넘어가는 순간 지수가 1이 넘어가는 순간 얘는 뭐냐면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1일 때는 발산한다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합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가 되는 거고 단 이쪽 자체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합의 변화가 없다라고 해도 이쪽 자체가 발산하면 전체가 무슨 산할 거다? 발산할 거다라고 생각하자는 이야기죠. 물론 약간 좀 야매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근데 이게 애들이 좀 이해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을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2번과 3번 그런 느낌이 드는 2번과 3번 같은 느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할 때이기 때문에 그럼 일반항은 반드시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2번과 3번 같은 느낌이 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그냥 계산할 때 나오는 거죠. 계산할 때 나오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돼. 어차피 급수에서 나오는 건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급수. 그러니까 시그마 쓰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게 여기 오는 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자 교대 급수.
이거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야. 만약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그냥 정적분과 급수야. 작전을 짜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러면은 당연히 정적분과 급수는 n분의 k와 n분의 1을 찾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잖아.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교대급수는 지워요. 지우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대로 갔을 때 급수 같은 경우는 거의 뭐냐면 그냥 앞에 것만 하면 앞에 것만. 그러니까 뒤에 게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교대급수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되고요. 그러니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쪽은 보통 이렇게 됩니다. an 빼기 an 플러스 1이고요. 보통. 그래서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은 시그마 쓰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는 an 빼기 a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항 차이가 나거나 보통 두 항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여기는 남는 게 이거란 말이야. 얘를 가지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가 되고 ak 빼기 ak 플러스 1이고요. 그럼 이거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분합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1항부터 n항까지인 거고 2항부터 n 플러스 1항까지니까 앞에 거 하나 남고 뒤에 거 몇 개 남는다고요? 한 개 남다 했잖아. 그럼 여기는 뭐냐면 a1 빼기 an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에 이쪽은 리미트를 붙일 거니까 리미트라고 쓰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돼요? 오케이? 그럼 얘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여기 있는 게 사라지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는 그냥 앞대가리 하나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쪽도 마찬가지로 얘를 그냥 일반 그 부분합을 쓴다면 시그마 쓰고 k는 1부터 n까지라고 쓰고 이쪽은 ak 빼기 ak 플러스 2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뭐냐면 두 항 차이가 나잖아. 두 항 차이 나니까 앞에 거 두 개가 이렇게 남을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 이렇게 뒤에 거 두 개가 ak 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가 남을 건데 보통 얘는 사라진다고. 보통. 그럼 얘는 앞에 거 두 개만 딸랑 쓰면 끝나는 거니까 개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대급수라는 거는 그냥 수원급수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그때는 약간 뒤에 거까지 써야 되니까 좀 귀찮았거든요. 근데 약간 그 무한대로 넘어오면 생각보다 좀 더 편해요. 앞에 것만 남기면 되니까 뒤에 건 보통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체크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뭐냐면 사라지는 그런 형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안 사라지면 발산이에요. 안 사라지면 그러니까 무한대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기억해 주시면 끝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교대급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것만 남는 그런 상황으로 거의 갈 거기 때문에 약간 뭐 나열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규칙성을 찾는다라고 보면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등비급수 같은 경우, 등비급수 같은 경우는 이쪽은 이거죠. 얘는 그 뭐라 그럴까? 시그마 쓰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쪽은 얘는 a 곱하기 r의 n-1승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거잖아. 그럼 결국은 등비의 합이야. 어차피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부분합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리미트라고 쓰고 n을 무한대로 보낸 다음에 얘를 1항부터 n항까지 이렇게 합을 하면 등비수락 공식 알잖아요. 그러니까 1-r분의 a가 되고 1-r의 n승이 될 거란 이야기죠. 돼요? 그럼 여기는 뭔지 모르는 걸 미친듯이 곱하는 거니까 그럼 얘가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만약에 r 값이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이쪽은 무슨 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발산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절대 r이 1이어도 r이 1이면 얘는 분모가 0 되니까 이쪽은 이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r이 마이너스 1도 매한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결국은 얘가 수렴하는 건 절대값 r이 얘는 1보다 작은 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그랬을 때 이쪽은 얘가 사라지는 거니까 이쪽은 이 s라는 게 여기는 1 빼기 r분의 a로 끝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1대만 수렴할 거라는 얘기지.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이야.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바꿔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우리가 풀 수 있는 급수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내가 얘를 교대급수로 쓸 건가 아니면 등비급수로 쓸 건가를 약간 고민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는 너무 티나는 거기 때문에 나오는 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쫄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결론은 그거야. 제발. 그냥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1번부터 11번까지인가?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좀 다 풀어볼게요. 다 풀어볼 건데 보자. 약간 쉬운 것도 있고 그래도 좀 약간 어느 정도 생각해봐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쓸 동안에 조금씩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풀까? 이거 좀 약간 졸리니까 그런 것 좀 하면서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1번부터. 어차피 이게 요즘 나온 최근 트렌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보자.
그죠? 아마 몇몇 개 빼고는 풀만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등차 수열 AN에 대해 등차 수열 등차 AN입니다. 등차 AN. 자, 여기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분의 AN이 3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1 분의 자 마이너스 1의 n스 AN 플러스 AN 플러스 1입니다. 이퀄 2분의 1. 그러니까 시그마 뒤에 있는 게 일반항인데 n분의 k랑 n분의 1이 절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차피 저 두 개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럼 등비급수가 될 거면 당연히 지수식의 형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야 등차가 지수식은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럼 나열을 하세요. 나열을 하면 돼. 나열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항은 뭐냐면 이쪽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N이라고 쓰고 얘는 이거 곱하기 AN 플러스 이렇게 쓸 거 아니겠니? 그렇잖아요. 그럼 얘를 그냥 이렇게 하기 귀찮다. 야 이걸 바꿀 수 있지 않겠니? 이거 하면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트 공식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야 AN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또 이렇게 나눠주면 되니까 이쪽은 이거 플러스 여기는 AN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거기다가 이쪽은 곱하기 뭐냐 이쪽은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쓰면 되고 얘를 시그마라고 쓰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보시면 끝날 거 아니에요.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거 아니니? 여기서 이렇게 딱 갔을 때 얘는 시그마라고 쓰고요. k는 1부터 n까지라고 쓰고 마이너스 1의 k승이 되고요. ak분의 1 더하기 ak 플러스 1분의 1이다라고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렇게 가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쪽이 뭐냐 이거 이렇게 하면 1부터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그 다음 거를 가지고 본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은 플러스가 되고요. a2분의 1 더하기 a3분의 1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은 마이너스가 되고 a3분의 1 더하기 a4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그게 결국은 걔를 다 더했을 때 이쪽이 2분의 1이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쪽에 있는 거를 가지고 본다고 치면 첫 번째 보면 얘랑 사라질 거예요. 돼요?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이쪽은 a3분의 1 마이너스 a1분의 1이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이쪽을 쭉 가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쓱쓱 사라지니까 또 사라지네? 그럼 여기는 남는 게 뭐냐면 그 다음 거는 a4분의 1인데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a1분의 1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런 식이란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은 이런 거 아니겠니? 점점점 계속 갈 거란 말이야. 점점점 계속 갈 건데 그러면 이게 무슨 차수열이라 그랬죠? 등차수열이죠. 그럼 등차수열이면 야 어차피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될 수 있는 게 이쪽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이게 끝까지 갈 거면 미친 듯이 가지 않겠니? 그러니까 얘가 급수 문제 중에서 짝수번장이랑 홀수번장이랑 나눠지는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다행인 게 어차피 그렇게 해봤자 남는 건 이겁니다. 여기는 a 무한대분의 1 빼기 a 원분의 1이 나오든가 돼요? 결론이 아니면 이쪽은 마이너스 a 무한대분의 1 빼기 a 원분의 1이 나오는 거 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되니? 그거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a 무한대면 오지게 커지거나 오지게 작아질 거란 얘기야. 왜? 무슨 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차수열이니까. 그럼 결국 1차식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발산할 거 아니야. 근데 그놈의 역수를 취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렇잖아. 그럼 결국은 수렴값은 마이너스 a 1분의 1로 끝날 거고요. 그럼 그 결과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2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2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그러므로 a1은 이쪽은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한대로 갔을 때 생각보다 편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리미트 쓰고 얘가 3이래. 어차피 등차면 얘가 몇 차식의 포인트예요? 1차식의 포인트잖아. 근데 이거 3이래. 오씨 그러면 여기가 1차니까 이쪽 몇 차예요? 1차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몇 n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3n 플러스 써서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말하면 공차는 3이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우리가 an을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3n이라고 쓰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5라고 쓰시면 끝나버린다는 거죠. 끝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a 10값을 구해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보다는 정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급수를 너무 이렇게 막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분합을 구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극한을 씌우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사라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수렴값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극한의 성질 그거를 이용하시면 충분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약간 어떤 형태를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2번, 3번을 쭉 갑시다. 그러니까 풀 수 있으면 계속 푸시면 돼요. 이거를 좀 같이 정리를 좀 하자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2번. 풀 수 있으면 그냥 푸시면 됩니다. 자, 2번. 아마 어려운 게 몇 개, 그래도 약간 생각할 만한 게 몇 개 있긴 하거든? 그런 것만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아무 생각 없어. 급수가 나왔거든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못 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근데 그냥 an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쪽은 2의 n승 플러스 1분의 이쪽이 2의 n 플러스 1승이래요. 그러니까 뭘로 수렴하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야. 지금 이 상황은 이게 수렴을 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냥 제발 리미트로 바꾸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2의 n승 플러스 1분의,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2의 n승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반드시 이쪽이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발 그냥 자동이야. 그냥 자동빵. 얘는 그냥 이거면 끝난 거예요. 얘는 끝나. 그냥. 그래서 이쪽은 이거겠죠? 그럼 리미트 쓰고 여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디로 간다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여기는 어차피 이게 이렇게 나오는 순간 밑이 누가 제일 큰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얘랑 얘랑 약분되니까 이쪽은 얘는 이거죠. 2가 되는 거죠. 돼요? 이게 끝이야. 그럼 생각해봐. 리미트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래. 그러니까 2의 n승 플러스 3이래요. 분의 이쪽은 2의 n승 곱하기 a, 2의 n승 곱하기 an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5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승이래. 2의 n 플러스 1. 요거죠. 뭐가 있겠니 이게? 생각해봐. 얘가 2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2인 거야. 그럼 이거 2 이렇게 넘기면 10이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지금 2개 있고 10개 있으니까 여기 12개가 되고요. 어차피 이쪽은 이건 필요가 없어요. 2의 n승이 있으면. 그럼 그냥 얘는 1이잖아. 그냥 그게 끝이죠.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그냥 가볍게 푸시면 된다는 이야기야.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안 놓칠 수 있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쉬워 보이더라도 좀 잘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3번. 오늘의 목표는 최소한 3점짜리로 나온다. 혹은 좀 그냥 3점짜리, 그죠? 3점짜리는 놓치지 말자예요. 어차피 4점이 몇 개 없기 때문에 3점은 놓치지 말자. 이겁니다. 3번. 아무 소용 똑같습니다. 그냥 리미트. 아무 상관 없어. n이 무한 들어갈 때. 수렴한다며. 그럼 n, a, n이고 빼기 2n 플러스 1분의 8n 제곱 플러스 5라는 게 이쪽에는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0으로 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생각했을 때 그럼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치면 여기 똑같이 n으로 이렇게 나눈다. n으로 나누면 이쪽은 a, n 같은 경우는 얘는 2n 제곱 플러스 n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n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쪽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8n 제곱 플러스 5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리미트를 썼을 때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치면 여기는 이제 이쪽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4로 가기 때문에 여기 an이 4로 간다는 얘기죠. 리미트라고 쓰고 n은 무한대로 갈 때 an은 4로 간다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4로 가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an이 리미트 an이 탄젠트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가 4가 된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탄젠트라고 쓰고 이쪽은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를 가져가시면 되니까 덧셈 정리 쓰면 끝날 거 아니야. 그냥 1 빼기 탄젠트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니까 1분의, 얘는 탄젠트 세타 막 플러스 탄젠트 4분의 파이니까 1 이렇게 하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그럼 4니까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별게 없어요. 그렇게 가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4번. 4번 갑시다. 그러니까 오늘 할 거는 11번. 11번까지 다 풀 거야. 11번까지 다 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투스코 2개 풀고 남은 시간이 남으면 약간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느 부분이 좀 약한지를 좀 봐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급수 쪽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일지는 또 봐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뭐 ESN 마이너스 3, ESN 빼기 3 이게 수렴한대. 아무런 그런 게 없다니까. 제발 그냥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2배 SN 빼기 3이 0으로 간다 라고 쓸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그거죠. SN은 2분의 3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은근 그거 아니냐? 어차피 리미트 SN이 무슨 수냐면 급수거든요. 그렇잖아? 그럼 얘는 그냥 이게 시그마 쓰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가 되고 AN이 그냥 얘는 2분의 3이랑 똑같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거잖아. 그럼 그래서 여기는 그냥 몇 분의 1만 밖으로 빼면 된다? 3분의 1만 밖으로 빼면 되니까 3분의 1 곱하기 2분의 3 하면 되니까 2분의 1이 정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를 봤을 때 5번은 지금 보자마자 얘가 6분의 1일 때 어쩌고가 돼 있는데 얘는 이겁니다. 자, 5번.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이런 거죠. 이게 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가 되고 an 곱하기 an 플러스 1분의 1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6분의 1이래. 그럼 뭔가 곱해져 있거든요. 곱해져 있으니까 이쪽이 그냥 분수에 곱이면 그냥 아무 상관 없어. 9분 분수. 9분 분수입니다. 이게 끝이야. 그렇게 기억하는 거지 그냥. 그리고 등차니까 1차식이야. 1차식 등차수야. 1차식. 그러면 리미트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얘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산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럼 얘를 보면 그냥 이러시면 돼요. an 분의 얘는 an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그럼 이쪽은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역수를 곱하면 되니까 d분의 1이고 이쪽은 시그마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무한대로 가면 얘 사라진다니까? 그럼 남는 건 그냥 이쪽은 이거야. d분의 1 곱하기 a분의 1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끝이야. 그냥 이렇게. 그럼 얘가 6분의 1이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얘가 6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차가 2라 그랬으니까 공차가 2니까 그럼 d가 2야. d 2 이렇게. 그럼 여기도 2 이렇게 되는 거죠. 2 이렇게. 그럼 결국은 다 나온 거지 뭐. 이게 2가 넘어가니까 a분의 1이 3분의 1이니까 그러므로 a는 3이 됐다. a는 3 이렇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그거야. 그랬을 때 시그마 이쪽은 뭐예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는 sn분의 1이 돼. 그럼 등차합이니까 얘는 2차식이야. 2차식이요. 그리고 d가 2고 a가 3이기 때문에 그럼 얘를 가지고 an도 구할 수 있고 그냥 sn도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sn을 바로 구할 때 그 등차합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라는 줄 알았니? 그리고 앞에 거를 2배 하면 공차라고 하지 않았어요? 귀찮아. 그냥 n제곱으로 가자. 이해 가요 이거? 왜냐면 여기 1에다가 2를 곱하기 공차를 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첫 번째 항 집어넣은 게 3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S1과 A1이 똑같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 3이 될 거면 플러스 몇 n이라고 쓰시면 돼요. 2n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다? n 곱하기 n 플러스 2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냥 이게 끝이라고요. 그럼 얘가 n 곱하기 n 플러스니까 이게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얘는 몇 칸 차이 나죠? 2칸 차이 나고 어차피 이것도 각각을 보면 등차니까 무한대로 가면 사라진다고요. 그럼 앞에 거 몇 개만 보면 된다? 2개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냥 그게 끝인 거야. 문제를 풀 때. 그럼 얘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뒤에서 앞에 거 뺀 게 2 차이 나니까 2분의 1을 곱하셔야 돼요. 2분의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몇 분의 1 쓰면 끝이야. 2분의 1 쓰면 끝이야. 이게 답이라고. 돼요? 알겠죠? 그냥 그거니까 쫄지 마시고 넘어봅시다. 약간 복잡해 보이죠 6번. 6번 한번 해보세요. 낄낄. 자 6번 7번은 한번 약간 너네가 좀 잘 못 풀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이거 너무 어려운 게 25번 아닌가요? 이러고 있었어요. 해보세요. 6번 7번 낄낄. 6, 7, 8 하고 딱 끝내면 되지 않을까? 아니 6, 7 정도? 6, 7 정도 하고 딱 끝내면 될 것 같아 우선. 자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를 너무 쫄았다. 그럼 거의 못 푸는 문제를 미적분이 어렵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자,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걸 쓸 거야. nan 플러스 1이 0이. 나는 몰라요. 이거 그렇게 되겠지 뭐.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0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얘가 0이니까 이게 수렴을 하면 반드시 얘도 수렴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수렴하기 때문에 얘도 수렴할 거면 각각의 값을 가지고 더하는 값이 0일 거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nan이 무슨 너스리다? 마이너스 1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먼저 나오는 거죠. 씨 그럼 개꿀이네? 이게 마이너스 1이네? 그거잖아. 그럼 내가 알아야 되는 걸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냐면 bn분의 n제곱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전개할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쪽은 마이너스 1만 더한 게 이쪽은 답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답이라고 쓰면 선생님한테 그 귀때기에 맞게 짝짝 이렇게 보죠. 이게 뭐야? 하면서 보죠. 그러니까 이제 얘를 구하러 가는 거고요. 그러면 아니 똑같다니까? 이렇게 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쪽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bn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이쪽은 뭐냐 이게 마이너스라고 쓰고 그럼 여기서 얘는 n 플러스 1분의 2n이 딱 나올 거고 이게 이렇게 되고 얘도 똑같이 수렴한다라는 이야기니까 아무런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리미트로 바꾼 뒤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bn이라고 딱 쓰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2n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2라고 읽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한대로 가니까.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럼 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얘가 0으로 가는 거죠. 돼요? 그럼 그냥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 이쪽에는 이게 2로 수렴한다는 거죠. 그럼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그 양해취스럽게 푸는 방법 있잖아요. 그죠? 약간 2n제곱 이러면서 그죠? 여기다 2n제곱을 집어넣고 2분의 1 쓰시고 이제 가시면 되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그러니까 답은 나오는 건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난이도가 좀 높아지면 얘를 가지고 당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 그럼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게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bn이 지금 2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그냥 얘를 그러니까 리미트 쓰고 이쪽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냥 제발 쓰자.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bn이라고 쓸게요. 돼요? 그럼 여기 무슨 제곱이 있으면 참 좋겠니? n제곱이 있으면 참 좋을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굳이 여기 n 플러스 1을 그냥 쓰시고 그럼 이게 사라질 거 아니에요? 플러스 1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쪽은 곱하기 n이라고 쓰면 정확히 얘하고 뭐해진 거야? 같아진 거죠. 그러니까 역수가 되는 역수. 다시 말하면 그죠?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럼 어차피 여기 있는 얘는 그냥 1이고요. 이쪽에 있는 건 여기서 이제 이게 2였으니까 이게 2였으니까 지금 얘가 2니까 그거를 지금 봤을 때 이쪽에서 얘가 2 이렇게 뜯어치면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bn이라고 하는 게 그럼 여기는 뭐냐 이쪽은 2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2 곱하기 1이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그놈의 무슨 수니까? 역수니까. 역수니까 이쪽은 몇 분의 1이라고 주시면 된다. 이쪽에는 이거 이꼴 2분의 1이라고 쓰면 끝날 거란 얘기죠. 돼요? 오케이? 알겠죠? 그런 식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쪽은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쓰면 끝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가 됩니다. 보시면 되고 7번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7번도 풀어보세요.
1길. 자,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약간 점화식의 느낌도 있어요. 점화식을 이렇게 푸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이게 마이너스 4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오게 해야지 뭐 어떻게? 그럼 여기서 이제 A4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2배 A5에다가 플러스 절대값 A5가 되고 플러스 3이 되고. 그렇잖아. 뭐 어떡할 거야? 그냥 해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럼 마이너스 4를 절대값 씌우니까 4가 될 거고요. 이쪽은 그냥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3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럼 A4는 마이너스 1일 거고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A3을 가지고 간다라고 보면 이쪽은 2A4 플러스 절대값 A4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 이거밖에 없지. 어떻게 해?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일 거니까 이쪽은 뭐야? 이거 마이너스 1에다가 3 더하니까 얘는 2가 되는 2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방식이고 그럼 똑같이 이제 A2로 간다고 치면 A2는 얘는 다 똑같은 형태로 그냥 플러스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뭐냐면 4에다가 2 더하니까 6에다가 3 더하니까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는 뭐냐면 이쪽은 2A3 더하기 A3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4에다가 6에다가 3 더하니까 9가 9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A1 같은 경우는 뭐냐 A1은 얘는 뭐냐면 이쪽은 2A2 더하기 A2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쪽은 18에다가 27에 3 더하니까 30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다? 오씨 근데 이게 약간 역방향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정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A5가 마이너스 4가 나오긴 했거든? 그럼 마이너스 4가 나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쪽이 얘가 뭐냐면 그러니까 2라고 쓰고요. 얘는 A 지금 여기가 6이 되고 플러스 절대값 A6이 되고 플러스 뭐가 될 거다? 3이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A5가 마이너스 4인 건 확실하니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생각하면서 이씨 진짜 절대값 개빡쳐 이렇게 할 거 아니죠? 절대값은 무조건 죽이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절대값은 무조건 A6이 0보다 뭐 할 때가 있을까? 클 때가 있을 거고요. A6이 0보다 뭐 할 때가 있을까? 작을 때가 있을 거란 얘기야. 돼요?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A6이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그냥 빠져나오겠죠. 그럼 생각해봐. 자, 그러니까 정수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모든 항이 무슨 수라 그랬어요? 정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마 첫 시간에 그 얘기했을 텐데 정수 문제 나오면 무조건 뭐 한다 그랬죠? 찍으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찍을 때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뭐냐면 구구단을 잘 외우시라고 했고요. 홀짝성이네. 홀짝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잘 찍어야 돼. 봐봐. 그럼 얘를 보면 그냥 나오니까 3A6 플러스 뭐예요? 3이야. 의도를 갖고 준 거거든요. 뭐밖에 안 보여 지금? 돼요? 3파티 아니야? 그럼 얘를 굉장히 있어 보이는 말로 뭐의 배수라고 볼 수 있죠? 그쵸? 얘도 뭐의 배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얘가 뭐의 배수가 돼야 돼? 노벨상 아니? 말이 안 돼. 얘는 된다. 꺼져 이거.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음수니까 그냥 A6 플러스 뭐라고 쓸 수 있다? 3이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3이 더해져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무슨 차수열처럼 생각하면 돼요. 등차수열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전의 항이고 이게 나중 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A5거든. 이퀄 A6 더하기 3인 거야. 그럼 결국은 반대로 넘기면 A5 빼기 3이 무슨 6이 될 거다? A6이 될 거라는 얘기죠. 돼요? 그럼 A6이 얼마? 맞지? 약간 수열할 때도 비슷해. 그러니까 정화식 할 때 15번 같은 거 이거 할 때도 이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좀 편해질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쨌든 A6이 마이너스 7이 나왔다? 근데 그럼 얘 A6이라고 쓰고 그럼 이쪽은 2A7 더하기 절대값 A7 플러스 3입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지금 7 나왔거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 나왔는데 똑같은 방식이야. 그럼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또 얘가 양수면 뭐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데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데 3의 배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돼요? 그럼 얘는 계속해서 무슨 노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계속해서 무슨 노스 3만 이렇게 빠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30 빠지니까 절대로 이쪽에 있는 게 뭐의 배수가 안 나올까? 절대로 3의 배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애초에 3의 배수가 아니었는데 계속 30 빼주기 때문에 절대로 나머지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돼요? 아 그래 미안해 빨리 끝낼게. 자 좀만 참아 파이팅. 자 그럼 더 이상 이거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얘는 계속해서 뭐냐면 A8은
마이너스 13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거를 가지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쪽은 an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af 이거나 저거나 똑같으니까 이것도 1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가 문제야. 이쪽이 문제야. 이쪽만 짜증나요. 개빡쳐. 이쪽만 개빡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30 곱하기 9분의 1이고요. 플러스 다른 거 없나? 첫 번째부터네. 그지 같네. 자, 그럼 두 번째는 얘는 9 곱하기 2분의 1까지는 얘가 좀 문제가 돼요. 그렇잖아? 근데 그 다음부터 이쪽 플러스 여기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1이고요. 플러스 이쪽은 뭐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되니? 오케이? 그쵸? 그렇잖아? 그러면 중요한 건 이쪽부터는 쭉 이게 뭔가 나온단 말이야. 이쪽부터는 그냥 어떤 규칙성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렇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보면 그냥 이거를 일반항 세우면 첫 번째 항 이거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 플러스 얘는 뭐냐면 1 이렇게 쓰면 되고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4 1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되는구나. 1 집어넣으면 2 나와야 되니까 3n 플러스 5 이렇게 돼요? 이걸 AN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얘는 그냥 270분의 1 플러스 18분의 1은 따로 쓰는 거야. 따로 이거 따로 그죠? 이거 따로 보고 그다음 플러스 시그마라고 쓰고요. K는 1부터 N까지라고 쓰고 이쪽은 리미트를 붙이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그냥 AK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3K 플러스 5 하고 이쪽은 마이너스 3K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쓰시면 끝날 거란 이야기가 되겠죠.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럼 얘는 하나는 차이 나거든? 하나는 차이 나니까 이쪽은 앞에 거 하나만 남는다라고 보면 될 거 아니야. 앞에 거 하나. 그럼 여기는 이거 차이가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하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기 첫 번째 항 집어넣은 게 이쪽은 얘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곱하기 그냥 2분의 1만 거기다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더하면 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풀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다른 거 풀 때도 괜찮을 거. 어차피 급수가 미친 듯이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 정도 풀 줄 알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쉬었다가 8번도 풀고요. 나머지 3개 9번, 10번, 11번 다 풀 거예요. 등비급수까지. 그것까지 풀고 그 다음에 그 심함의 주기를 뛰어넘기는 숙제. 그래서 30번은 딱 21번 하나만 집어넣습니다. 그거 30번 작년 6월 거 평가원 저번에 했던 거 복습하는 겸해서 한번 집어넣고 나머지는 끽해봤자 29번까지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고 집어넣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다음 시간에 그걸 한 다음에 다음 시간 하는 거는 다음 시간까지는 약점 체크를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비어있는 부분을 좀 채우려고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테스트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여튼간 너네가 약간 약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 약간 좀 틀렸던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이제 그쪽에 대한 걸 좀 약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럼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죠.